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동백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서술형을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서술형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동백고는 주로 라이팅 위주로 서술형을 출제를 하십니다. 이제 조건이 주어지고 한글이 주어지고 거기에 맞게 단어가 주어진 다음에 이렇게 라이팅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건에 맞게 라이팅을 쓰는 거고요. 전부 다 라이팅 위주로 출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동백고에서 영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이 라이팅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라이팅을 하지 않고 동백고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별로 좋지 않고 가끔가다 이렇게 단어 쓰는 거라든지 문법 같은 거 쓰는 게 나오긴 하는데 그 기반을 라이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현고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이 아주 다양한 유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3번은 영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거기에 맞는 단어를 고른다든지, 제목에 빈칸을 만드신 다음에 빈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문법적으로 같은 대시지만 어떤 건 관계대명사고 어떤 건 접속사인지 그런 걸 다 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빈칸도 뚫으셔가지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적으라고도 하십니다. 그 밖에 한글로 내용이 한글을 정확하게 쓰라는 것도 있고요. 흐름에 맞게 몇 단어를 이제 집어넣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백현고등학교는 서술형 문제가 다양하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도고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패턴이 요약문 완성하고 영작을 혼합하시는 형태로 많이 출제를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은 위에 지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주제에 관한 지문을 주십니다. 이제 위에 지문을 요약한 거죠. 그 다음 의미상 여기 알맞는 단어를 조건에 맞춰서 집어넣는데, 이제 단어를 집어넣는 게 아니고 거의 영작 수준의 영어를 써서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 외운 본문이랑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청도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그때 이게 새로운 문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것을 집어넣는 것이 굉장히 관건이고, 이제 이게 본문이랑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주셔가지고 다양한 답이 나오지 않게 여기 투자한 조건에 맞는 답을 쓰게 하시도록 유도를 하고 계십니다. 초당고 같은 경우도 꽤 다양하게 서술형을 출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어로 질문한 다음에 거기에 한 답변을 몇 단어 내로 쓰라고 그러든지, 이거는 문법에 맞게 영작하는 거고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도 위에 빈칸이라든지 요약문 완성에 빈칸을 뚫어놓고 알맞은 단어 집어넣는다든지, 문법을 틀린 걸 올바르게 고친다든지, 이런 정도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2학기 중간고사만 보면은 영작, 요약문 완성, 문법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고등학교별로 서술형 특징을 보고 그 서술형을 잘 쓸 수 있는 능력을 평소에 키워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서술형 변형 정도는, 그러니까 동백고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의 정답이 저희가 배운 지문과 거의 일치합니다. 가끔 가다가 등급을 가르시려고 변형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다 일치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문이라든지 그런 것을 암기하고 들어가는 게 좋고요. 백현고라든지 초당고는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백현하고 청덕 같은 경우는 좀 변형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초당고 학생들은 지문을 어느 정도 암기를 하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청덕고라든지 백현고는 이제 그때그때 다양하게 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라이팅 능력을 많이 키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본문에 있는 내용을 암기하시면서 무조건 암기하시는 게 아니고 문법적으로 어떻게 적용돼서 이 문장이 구성되는지 그런 것을 같이 하시면서 암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 부분 점수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면, 일단 동백고하고 청덕고는 부분 점수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백현고하고 초당고는 아무래도 문제가 다양하고 본문에 나오지 않는 답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주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 백현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답이 오른쪽이었습니다. 이 왼쪽은 학생이 쓴 답이거든요. 그래서 의미는 비슷한데 문법적으로 약간 틀린다든지 상황상 안 맞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배점 5점 중에 4점을 주십니다. 백현고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학생이 노력한 결과에 대한 어느 정도 보상을 받는 거죠. 청덕고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이 정답이고 왼쪽이 학생이 쓴 답인데, 딴 건 다 맞는데 failure 갖다가 대명사인 it으로 받고 이 open이라는 부사하고 이 대명사의 순서가 바뀐 거, 이 두 가지 정도가 틀렸는데 아직 청덕고에서 이거에 대한 점수를 주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부분 점수를 주실지 안 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학생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0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계속 그렇게 해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틀려도 다 점수를 깎으시는 겁니다. 이제 정답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저의 생각은 뭐냐면요. 공부를 아예 하지 않은 학생과 하나의 서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한 학생이 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게 좀 슬픕니다. 이 뭐 부분 점수를 주시는 것은 선생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권한에서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할 권리는 없지만 뭐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 이러면 학생이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은 그 영어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잘 안 됩니다. 열심히 해도 점수가 없고 안 해도 마찬가지니까 내신을 포기하는 경우가 꽤 많이 생깁니다. 시험이라는 게 학생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다음에는 약점을 보완해서 더 잘 보게 하는 의도도 가지고 있는데 부분 점수를 주지 않으시면은 좀 이런 좋지 못한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게 많은 학생의 여러 가지 답을 생각하고 의견 조정하는 게 쉽지 않은 과정인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고 그만큼 선생님께서 하실 일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백현고라든지 초단고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불편함을 감수하시고 이렇게 학생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별 서술형 유형을 분석을 해드렸으니까 풀 수 있는 능력을 미리 키우고 프라이메디에서는 그런 거를 미리미리 이제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라이메디였습니다.